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있다면 2025년 부동산 전망을 내놓은 100명의 전문가는 바로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환입니다. 2025년 새해 우리나라 부동산의 전망이나 이런 미래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소위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2025년 이 한 해의 부동산을 예측한 내용들이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우리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과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실제 우리나라 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또 의견과 견해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 애독자님들의 또 눈높이에 맞게 2025년 내 집 마련 준비를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 100명이잖아요. 100명의 전문가들의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뷰가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나라 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 번 더 또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또 되새기고 이 전문가 의견을 좀 참고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제가 그 항목별로 우리 시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은폐하려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항목별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각 국가별 이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각국, 그 동아시아 이쪽 전부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거는 특히 스위스 은행에서는 0.5 비컷까지도 했거든요. 그 금리 인하를 한 이유는 경제 상황의 어떤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통화 정책을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미리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내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한은혜는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 30%까지 구조조정이 진행된다. 제가 이전 영상에 32개 기업 리스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거는 꼭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연체자가 이제 700만 명 시대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카드론, 캐피탈, 사금융 등 이 연체한 개인 차주 수가 통계청에 의하면 10월달 기준이긴 해요. 그때는 614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5년도 1월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체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약 700만 명 정도가 연체자로 지금 등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이 개인 차주 대출 잔액이 724조입니다. 근데 이게 2024년 기준이에요. 대출 잔액이 주택담보대출로 724조 원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민들이 그만큼 다 땡겨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금액이 무려 724조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종합건설사라는 데가 있고 전문건설사가 있는데 작년 24년도 기준으로 2,000개 이상 폐업과 파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 내용은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12월 기준 그 경매 접수 건수가 약 13만 건에 달했습니다.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를 전부 포함한 건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경매 접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경매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사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약 한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돼요. 작년 12월부터니까 6개월 뒤면은 25년도 6월이나 7월부터는 지금 접수된 이 13만 건이 우르르 나오겠죠. 이 중에 집합 건물 비율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만 5천 건 정도는 아파트, 빌라,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이 쏟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곱 번째는 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해서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달러가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그만큼 주변에 엄청난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점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달러 환율도 우리가 좀 모니터링 하면서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게 좋겠죠. 여덟 번째는 이 수도권 매물이 현재 약 9만 건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제외하고 미분양까지 제외하고 나서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 물건이 수도권에 9만 건이다. 하지만 이게 소화가 되고 있냐? 소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홉 번째는 이 명목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명목금리가 여러분들 그냥 대출 상품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기준금리 내렸는데 지금 명목금리가 떨어진 게 우리가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상금리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금리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 전문가 100인이 참여를 했는데요. 100인이 참여한 관계자분들이 시행사, 이 학계 전문교수, 이 금융권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100인이 진행한 주제가 뭐냐, 새 부동산 전망과 이 투자 전략이라고 해요. 100인의 전문가들의 설문과 부동산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져왔는데요. 상승한다가 60%, 하락한다가 40%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상승한다 60%. 우린 또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전망한 걸까?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 100인의 60%가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상승한다의 이 항목을 가지고 상승한다라는 것을 전망을 한 거죠. 첫 번째는 이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의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가 될 거다. 다른 지역에 이 물량이 부족하고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오히려 수도권에, 그리고 더 서울 안으로 들어오려는 쏠림 현상이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승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는 계속 오름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의외한 게, 물량이 부족하다는 건 물론 1번 항목에 보면은 서울로 쏠리니까 모든 수요가 서울에만 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물량이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를 전체 수도권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 부분이 맞는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저는. 세 번째는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신규 공급 중에 인허가 신청이 그렇게 작년보다는 많지 않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게 서울 하나만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매물도 9만 건이잖아요. 그리고 전세와 월세를 제외하고 거기에 지금 경매물건 13만 건이 대기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과연 신규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는 걸까? 저도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피부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이 부분이 맞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입주 물량 감소다. 입주 물량이 감소일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찾아보면은 평균 입주 물량이 서울 기준으로 3만 가구 정도가 평균이래요, 입주가. 근데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5만 가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의견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니까 또 댓글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면은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공부하니까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하락한다가 40%. 왜 이분들은 이렇게 전망을 했을까? 첫 번째는 부동산의 이 선제지표가 되는 경매시장, 임의경매 접수 건수가 13만 건에 육박을 한다. 이 부분은 뭐 논리적으로 저도 좀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 1년 서울 기준 3만 가구를 평균 데이터로 보는데 2025년은 5만 가구 입주 예정이다. 이게 서울 기준입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도하고 인천은 제외예요. 세 번째, 신규 공급 부족보다 기존 매물로 소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네 번째, 전세 상승보다는 이 월세 가속화가 될 것이다. 서울 기준이면은 전세 상승이 될 수 있을 거로도 보여지는데,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전세보다는 아마 월세가 저도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더 가파르게 하락될 지역이 이 순위별로 한번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A는 세종시와 이 지방광역시가 31.6%, B는 지방 중소도시 26.3%, C는 수도권, 이 노도광부터 이제 하락을 할 거다. D는 기타 수도권 하락, 이 전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같은 경우는 지방이 좀 더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C하고 D 같은 경우는 전체 인천, 경기, 서울 전부 수도권이 하락을 하는데
때문에 저기 이제 노도광의 좀 하락이 좀 더 가파를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도 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이 진행될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백인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내 집 마련 적기는 언제로 보나 일단 표로도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5%, 2번 2025년 상반기는 26%, 3번 2025년 하반기는 28%, 4번 당분간 주택 구매 보류는 21%. 사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1, 2번을 합치면 지금 50%가 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백인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25년도 상반기에 최대한 빠르게 집을 구매해라 이런 뜻인데 지금 상황에 그게 맞는 건지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는 1, 2, 3, 4번 중에 고르라면 저는 4번을 고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더 이제 주택 구매를 시기를 보겠지만 좀 모니터링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 구매다, 하반기에 구매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좀 보고 충분히 이제는 조금 조정이 끝났다. 라든가 전체적인 시기를 본 다음에 그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인의 전문가들의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 공공이나 민간 분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63%네요. 두 번째는 준공 5년 내 아파트 34%, 세 번째는 재건축 아파트 29%, 네 번째는 재개발 구역 지분 17%, 다섯 번째는 빌딩 오피스텔 지산 상가가 11%. 빌딩 오피스텔 지산 상가 가 11%나 되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시기에 빌딩 오피스텔 지산 상가 11%는 100명 중에 10명은 투자 상품이 유망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저는. 여섯 번째는 경매 17%. 여기 표로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이미지나 표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하시니까 영상 멈춰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오늘 내용을 들었을 때는 정리할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메시지로 가져왔고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솔직히 백인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재 경제 전반적인 시황이나 업황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텐데 60% 상승? 40% 하락? 이런 수치와 데이터를 전망하는데 왜 신뢰와 믿음이 안 가는 건 왜 그러는 걸까요? 저만 그런 걸까요? 우리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은 늘 저와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듯이 상승 하락보다는 상황론자로 시장을 잘 보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현재 상황과 리스크적 요소들을 전해주고 우리 서민들도 리스크 관리와 해칭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지식을 공유하고 가르치는 것이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고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평생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일하고 준비하는데 내 집 마련 적기라든가 이런 시기에 대한 의견을 주었으면은 좀 현실감 있는 전망이나 전략이었을 텐데 이번 2025년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은 다소 아쉬운 점이 좀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믿고 맹신하기보다는 참고 정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시장을 공부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직접 공부함으로써 부동산의 인사이트도 키울 수 있고 선구안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2025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좀 건강한 내용 전해드릴 테니까 늘 지금처럼 올해도 메신저 조용화와 함께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 백인의 2025년 부동산 전망과 투자 전략 시기에 대한 견해가 어떤 건지 좀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왜곡된 내용도 있어 보였고 전문가들의 위치상 가식적이면서 약간 인위적인 이런 표현들이 있었다고 좀 보여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25년 이 부동산의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솔직히 알 수 없잖아요. 지금의 현재 이 경제적 상황과 흐름 그리고 이 분위기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공부한다면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과 지식에 우리가 절대 의존하지 말고 참고 정도 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독자님들도 우리 서민들도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예전보다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 지인들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스마트 하시거든요. 이렇게 미디어나 전문가들의 내용들이 과장되더라도 우리가 좀 잘 걸려서 눈여겨보면 우리 스스로 많은 인사이트와 성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늘 지금처럼 뭐 부동산의 시황들 잘 모니터링해서 항상 건강한 내용들 신속하게 전해드릴 거니까요. 우리 애독자님들은 좀 바쁘시더라도 메신저 조용화 영상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용화가 또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올렸을까? 와, 바쁘더라도 한번 봐야지 하면서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